여러분 오늘이 귀의 날이라는 걸 아셨나요? 숫자 9의 모양이 귀와 비슷해가지고 말이죠. 선택된 날이라고 합니다. 1962년 대한 이비인후학회가 귀 건강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지정한 날이에요. 우리는 귀가 쉴 틈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귀의 날이니까요. 우리의 귀를 위한 노력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요. 귀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귀를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것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우리 서로 귀가 즐거울 좋은 이야기들만 많이 하도록 해봐요. 9월 9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9월 9일 숫자 9와 귀의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귀의 날.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되게 기발하긴 하네요. 그렇군요. 근데 대한 이비인후학회가 잘 된다. 여기 밖에서부터 계속 연습하고 네, 들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한 이비인후학회 아주 좋습니다. 좋은 날을 또 선정해 주셔서 고맙네요. 네, 귀의 날이라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으니까 각자 좋은 이야기를 좀 서로의 칭찬을 해볼까요? 오키 씨는 말이죠. 네. 굉장히 목소리를 이제 얼굴로 형상화해봤을 때 네. 미스 코리아 같습니다. 이거는 최고의 칭찬이 아닌가. 너무 좋은 칭찬을 받아가지고 자, 제가 부담이 되는데 콜. 순철 씨는 순철 씨는 일단 아파도 티가 안 나는. 그게 뭡니까? 아파도 티가 아니, 안 나는. 제가 이거 칭찬이에요. 아니 저기 뭐 방송을 잘한다. 뭐 컬투보단 못하지만 그래도 아주 최고의 진행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아유, 코너 소개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많은 코너들이 또 진행이 될 텐데요. 내 손을 잡아요. 수요일 코너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준비된 코너는 말이죠. 정보가 가득한 수요일이거든요, 오늘이. 그래서 먼저 한국시각장애연합회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네, 우리들의 길라잡이 두 번째 시간에는 전국 지역의 복지관 연합회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카멘투사의 영상미학 영상해설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문화정보 톡톡을 월요일에 했기 때문에 세종포커스죠? 네, 세종포커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www.facebook.com/kbic/ktb로 메시지 주시거나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시면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시각장애인 기관과 단체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의 길라잡이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시각장애연합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업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실현 정책팀 김훈 연구원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영화 상영 소식이 있는데요. 네. 미스 와이프 상영회가 있다는데 네. 이게 기존에 진행됐던 장관데이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하는데 장애인 영화 관람데이를 장관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장관데이하고 뭐 좀 다른 게 있습니까? 예, 우선 한실에는 지금까지 진행된 장관대회와는 별개인데요. 네. 이번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신규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네. 화면 해설 및 한글 자막 영화 미스 와이프를 9월 10일 목요일 때 2시간, 그 시간대가 14시대하고 19시대 두 타입인데요. 네. 전국 메가박스 7개 극장에서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좀 예전하고는 차이가 많고요. 우선 한실현이 주관하는 신규 영화 관람 사업은
베리어 프리 영화위원회가 보조 사업자로 참여를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농아인협회가 상영 및 고객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장관데이라고 하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장관이 된 느낌이 뭐 들 정도로 굉장히 이름이 네. 참 줄임말이 상당히 좋은데 어쨌든 예, 예. 뭐 메가박스에서 이제 상영이 되기 때문에 좀 다르게 됐고 여러 네. 또 사업자들이 보조로 참여하게 되면서 좀 다양하게 뭐 홍보도 할 수 있겠고 네, 네. 또 상영 보조도 할 수 있겠고 뭐 그렇겠군요. 예, 더 그 시각장애인 분들이 영화 관람하기에 좀 더 수월하고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 상영회 이후에도 정기 상영회가 좀 진행될 예정인가요? 예, 예. 우선 한실은 단독 사업이긴 하지만 네. 뭐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번에 첫 사업 그 상영작인 미스 와이프의 상영회를 마치고요. 연간 15편의 영화를 선정해서 상영할 예정입니다. 네. 우선 영화 관람 사업에 시각장애인 분들하고 다른 장애인 분들, 특히 또 청각장애인 분들의 깊은 관심이 있다면은 좀 더 빨리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원래 있었던 장관데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또 이 메가박스와 함께하는 정기 상영회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또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점에서 굉장히 좀 환영할 일이군요. 예, 예. 자, 제일 궁금한 건 그러면 상영 일시는 알려주셨고요. 네. 네,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요. 네. 우선 이게 서울에서만 뭐 상영되는 게 아니고 네네. 한 6, 7개 지역에서 공동으로 9월 10일에 뭐 14시대하고 19시대로 한꺼번에 상영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간단히 각 지역별로 다르니까 뭐 상영 장소를 설명드리면 9월 10일 그 14시대에는요. 메가박스 이수, 그다음에 동대문, 부산의 해운대, 그다음에 광주 충장로, 창원에서 각각 상영이 되고요. 네. 또 9월 10일 목요일 19시대는요. 두 군데인데요. 메가박스 대구하고 연수 인천에서 상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은 뭐 7개입니다만은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호응을 해주고 또 청각장애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호응을 네. 해준다면 더 많은 상영관에서 좀 상영을 또 이제 베리어프리 영화를 예. 화면 해설 영화로 상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화면과 또, 자막이 있는. 예. 네. 코미디 영화이기 때문에 또 뭐 나이하고 상관없이 여러 연령층 시각장애인분, 청각장애인분들이 같이 가족하고 동반해서 오면은 더 재밌게 관람할 수 있을 겁니다. 관람료가 뭐 따로 있나요? 관람료는 1,000원이 네, 1,000원입니다. 1,000원의 행복이네요. 네, 1,000원의 행복입니다. 네, 1,000원을 네. 가지고 오시면 되고. 그럼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예. 우선 대상은요, 등록된 시각장애인하고, 가족 안내자 1인 하나입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1,000원의 그 관람비가 발생하고요. 신청 기간은 9월 2일 화요일부터 그 마감 시까지인데, 9월 10일까지, 내일까지 빨리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신청 방법은 선착순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서울, 광주, 대구, 부산, 창원 등 각 지역별 시각장애인 복지관이나 연합회에 전화를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또 이제 한실현에서도 종합적으로 안내를 해주시겠죠. 어디로 전화를 네. 하라. 네.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상세하게 바로 알려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실현 대표번호는 950-0114 서울 전화가 되겠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업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정 내 미끄럼 방지 코디 사업이라고 하네요. 네. 코딩 사업. 자, 네네. 어떤 사업인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서울시립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 지역사회복지팀에서요.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화장실 미끄럼 방지 코팅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 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도 가정에서 그 화장실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좀 돌아가신 그런 네. 사례도 있거든요. 네네네. 참 안타까웠는데요. 그럼요. 저도 사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몇 번씩 미끄러지고 이제 큰 부상은 안 입었지만 그렇죠. 되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거든요. 발목을 그런 삐기도 취지로. 하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고 또 좋은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용어가 좀 생소했거든요. 가정 방지, 미끄럼 방지 코딩. 요 사업을 그렇게 화장실에서 또 발생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끄럼 방지 코딩 사업을 하시는 건데요. 네네. 신청 대상 중에도 이제 순위가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마음 같아서 모두 다 선정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순위가 있습니다. 그 신청 대상은 서울시 거주 등록 시각장애인 가정인데요. 우선순위로서 1순위는 우선 상호 시각장애 부부가 1순위고요. 네. 2순위는 저 같은 중증 독고 시각장애인인데 저는 2순위는 아니겠네요. 여성이 우선. 여성이 2순위군요. 네, 독거 예. 여성 장애인이 2순위. 예, 예. 네. 그리고 또 각 그 서울에 25개 정도 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구에 따라서도 또 다르니까 한번 그 나중에 연락처 알려드리면 그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자세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문의는 어디로 해야 되는지 또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우선 신청 기간은요. 8월 31일 지났는데요. 9월 11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요. 네네. 그리고 선정 방법은 신청 과정에 실사를 먼저 하고요. 네. 사례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 이제 대상자를 선정하고요. 신청 및 문의 전화는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 지역사회복지팀 김영진 선생님이고요. 네. 전화는 02-950-0184로 전화 신청하시면 됩니다. 02-950-0184번으로 신청을 하시면 된다는 네네. 거죠. 네. 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사업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포피 채널 다시 듣기를 활용하시거나 한시련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과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우리들의 길라잡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팀 김훈 연구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지역의 복지관, 연합회, 그리고 시각장애인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시각장애인 아카데미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 아카데미에서 정인욱 복지재단과 함께하는 희망 토크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어떤 행사인지 한국시각장애인 아카데미 정창선 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국시각장애인 아카데미 회장 정창선입니다. 네, 정인욱 복지재단과 함께 희망 토크 장애 극복 수기 발표 대회를 여신다고 했는데 어떤 행사인가요? 네, 이 행사는 이제 올해가 2회째인데요. 그 시각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그 이야기들, 1차 이제 원고로 이렇게 접수해서 그 원고 예심을 거쳐서 뽑힌 11분이 청중들 앞에서 직접 발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 그렇군요. 11분이 청중들 앞에서 네네네. 굉장히 좀 떨리지만 보람 있는 되게 추억이 될 것 같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렇겠죠. 네. 일단 이제 11분이 그렇게 하면 이제 현장에서 또 심사를 거기서 순위를 먹이는데 거기도 현장 심사단이 이제 꾸려져요. 한 10명 정도 해가지고. 한 분 한 분 발표하고 끝날 때마다 바로 순위 발표를 합니다. 점수 발표를. 바로요? 예. 그래서 1번 하신 분이 끝나면 이제 바로 점수 발표하고, 또 2번 하신 분이 끝나면 바로 하고, 그러니까 더 긴장이 되고 더 떨리죠. 그리고, 청중들은 되게 또 재미있고. 그러게요. 네, 뭔가 네.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느낌도 들 것 같아요. 네, 이런 또 점수를 보는 재미도 묘미가 있겠네요. 네네네. 그럼 이 수기의 소재가 장애 극복이라고 하면 뭐 어떤 극복 사례가 있을런지요? 이제 중도에 실망해가지고, 이렇게 장애를 극복하고서 자기가 성공한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평범한 주부지만, 너무 좌절해가지고, 자살하고 실려다가 또 그런 거에서 이렇게 어떻게 얘기가 돼서 해가지고 주부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얘기, 또 아니면 새로운 직업, 이렇게 해보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인데 화가가 있어요. 네. 예. 사실 시각장애인이 음악은 하지만 그림 그리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기 2회 때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눈물의 바다였습니다. 네. 다 울지 않고는 이게 도저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2회 때는 그럼 어떤 분위기가 예상되시나요? 그럼요? 예, 요번에도 아마 뭐 똑같을 것 같아요. 요번에 원고 봤더니만 요번에도 제가 보면 뭐 진짜 손수가 몇 장 준비해 가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요번에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지금 예전에는 그냥 홍보해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들으셨거든요. 네. 요번에도 뭐 당연히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단체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연수 그 기업들 장애 인식에 대한 어떤 그런 게 필요하면 좀 참석을 해라 이렇게 지금 공문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단체를 좀 참여자를 많이 받으려고 그 행사장도 큰 걸 빌렸어요. 오, 그렇군요. 네, 그 200석 정도 들어가는 걸 이제 빌렸고, 그래서 이번에는 보호관찰소에 있는 뭐 소녀들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범죄. 그 사람들도 좀 부르려고 하고, 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면 장애 인식이 필요한 단체들 이렇게 좀 많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좀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네. 이렇게 큰 장소라고 하면 어디서 하는 건가요? 2호선 물레역 3번 출구 앞에 네. 물레동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대공연장에서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교통편도 좋고, 네, 그렇네요. 장소도 좋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날 심사는 또 저희 아카데미 이사는 한 사람밖에 참여 안 하고요. 네. 다 외부 사람들,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뭐, 골고루 있습니다. 교수, 정치인, 그 다음에 뭐, 또 기자, 또 이런 복지사, 잘하면 아마 그 외국의 대사들도 참여를 하실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네. 스케일이 정말 크네요. 네. 그래서 아마 오시면은 상당히 엄청난 감동을 받을 겁니다. 네. 그럼 언제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예, 9월 19일 다음 주 토요일인데요. 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물레역 앞에 있는 물레동 청소년 수련관 대공연장에서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그냥 가서 청중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오히려 그런 분이 많죠. 많고 오시면 뭐 저희가 기념품은 못 드리고 요번에 저희 회지가 이제 사호가 나옵니다. 아카데미 회지가 나와서 회지 다 드릴 거고 그다음에 다과는 아주 넉넉히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과도 드시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사춘기에 그 아이들 두고 있는 부모님들 같이 오면 엄청 좋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사실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장애인들 살아가는 이야기 듣고 나면 저번에 그런 신뢰가 있었어요. 애가 아예 변했다는 거예요. 네. 집에 와서 설거지도 다 해주고 뭐 가사도 다 도와주고. 네.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오겠다고 이제 그러신 부모님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도 상당히 좋을 겁니다. 이렇게 부모님과 자녀분들 같이 와서 저기 해도. 네. 또 좀 좋은 그런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이 가고 싶은 분들이 뭐 아니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 어디로 문의를 하면 될까요? 예, 저희 아카데미 전화가 843-4400번입니다. 서울 번호 843-4400번. 네. 그리고 네이버나 이런 데서 한국시각장애인 아카데미 홈페이지 치면 나옵니다. 거기에도 아마 들어가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한국시각장애 아카데미에서 뭐 계획하고 있는 또 다른 행사가 있을까요? 예, 저희 뭐 행사 많이 있고요.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게 주마다 큐브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그 시각장애인들이 큐브가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뭐 삼각형, 사과 모양, 뭐 또 별, 하트 모양 다양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육각형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면은 뇌발달도 좋고 치매 예방도 좋고 그래서 그런 사업하고 있고요. 네. 일단 11월 달에 저희가 시각장애인 중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초청해서 박사 논문 발표 시간이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그 유스 아카데미라고 시각장애인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미래 아카데미 회원을 기르는 차원에서 이제 그리고 그들에게 뭐 앞으로 그 진로 상담, 그다음 학습 지원, 대학 입시 뭐 지원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한 그러한 그 유스 아카데미를 창단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9월 19일 2시 영등포구 물레동 청소년 수련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우리 주변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행사예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시각장애인 아카데미 정창선 회장이었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우리들의 길라잡이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싶은 영상 콘텐츠를 해설해주는 영상해설 시간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은 영상여행을 따라보는 시간이죠. 카메듀서의 영상미학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제가 지난주에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유인 등대를 소개했었는데요. 네. 오늘은 우리나라의 남쪽에 있는 등대를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등대였는데 네. 오늘도 등대를 소개하는군요. 네. 얼어붙은 그 제목이 뭐라 그랬죠? 또 등대. 까먹었어. 야, 그 요새 말이죠. 네. 요새 20대 치매가 유행이라고. 그러게요. 큰일 네. 났는데. 아니 지난주에 내가 불러준 노래를 또 제목을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 등대지기 있지 않겠어요. 네. 아무튼 문자로 보내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등대가 약간 좀 차분하고 뭔가 조용한 그런 느낌이었다면요. 이번 등대는 들썩들썩하고 뭔가 흥겨움이 좀 느껴져요. 약간 아하. 분위기가 달라요. 나이트클럽이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상 보고 차차 얘기 나눠볼게요. 네. 네. 뭐야? 한마디로 정리를 하셨네요. 그 뭐예요? 아, 이게요. 먼저 차차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 도입부에서 앞으로 이 영상에서 소개될 것들을 짧게 이렇게 먼저 보여주면서 시작을 해요. 네. 높은 절벽 끝에 앉아서 바다 경치를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등대, 그리고 그림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쭉 나오다가 주제 자막이 뜹니다. 시민의 빛, 등대의 변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음악이 탁 나오면서 쑥쑥쑥 이게 화면이 지나가는. 네, 그런 거죠. 그런 거였군요. 네. 여기까지만 들어도 말이죠. 보통 등대랑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막 시끌벅적하네요. 그죠. 지난주에는 되게 조용하고 진짜 음악도 차분했죠. 그 등대지기 노래가 생각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쿨의 노래가 생각나는. 어떤 빨리 떠나. 야, 여름이다. 이러면서. 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 그 배경이 되는 곳이요. 대한민국 최대 항구 도시 부산입니다. 역시. 화려한 도시죠, 부산. 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가 근처에 모여서 어딘가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빨간 철골 구조물로 만들어진 다리예요. 경고음이 울리니까 다리를 지나던 자동차들이 모두 진입이 금지됩니다. 네. 그리고 다리의 일부분이 거의 70도 정도 올라가요. 그리고 다리가 올라간 사이로 한 배가 지나가는데요. 그러니까 배가 지나가기에는 다리가 너무 낮아서 일정 시간마다 커다란 배가 다리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 일부분을 아예 들어 올리는 거죠.
이 다리가 올라갈 때요, 이 도로에 그려진 갈매기 그림이 엄청나게 크게 그려져 있거든요. 네. 갈매기 그림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다리가 그냥 평소대로 있을 때는 바닥에 도로에 그려진 그림이니까 이 전체 갈매기 그림을 보기가 힘든 거잖아요. 네. 그런데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도로를 캔버스 삼아 그려진 거대한 갈매기 그림이 전시 그림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죠? 네, 그러네요. 이 다리가 무슨 다리인지 아시죠? 되게 유명한 다리인데 움직이는 다리. 뭐 영도다리 네, 아닌가요? 여기. 네네, 여기. 제일 유명한 다리는 전 부산에서는 영도다리로 알고 있는데. 제일 유명한 다리는 광안대교 아닌가요? 그건 나중에 생겼어요. 영도다리가 제일 먼저 생겼죠. 아, 맞아요. 광안대교는 나중에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다리 움직이는 걸 보더라고요. 영도다리는 굉장히 좀 슬픈 추억이 있기도 하죠. 아, 예, 어떤 많은 분들이 그쪽에서 네. 여기까지만 들어도 뭔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도 그 슬픈 다리가 지금은 이렇게 관광 자원화돼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시끌벅적 북적북적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 부산 분들이 이제 그냥 장난으로 농담으로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뭐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그런 다리죠. 어우 빠져나와요. 각오를 다지는 네, 각오를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 정도로 각오를 다지자 이거지. 그렇군요. 이기자. 우리 이거 지면 영도다리에서 빠져 죽자. 이런 다리가 영도다리다 이거죠. 네, 포장 잘하는 권수천 씨. 다행이다. 네, 사람들이 이곳에서 배를 타고 가는 곳이 있어요. 부산의 유명 관광지 중 하나인 태종대입니다. 네네, 그렇죠. 이 태종대 바로 오늘 주인공인 등대, 영도 등대와 그리고 영도 항로 표지 관리소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지 벌써 100년이 넘었다고 해요. 이 두 번째 영상에서 영도 등대와 주변 경치에 대해 더 나오니까요. 영상 짧게 볼게요. 정말 그 지난주와 비교를 좀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는 정말 조용하고 또 하다못해 사람 소리도 안 들렸죠. 평화롭기까지 한 평온한 잠을 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많은 사람들의 소리와 사진 찍는 역시 맞아요. 관광지다운 그런 소리가 나는데요. 네.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영도 등대는 저번에 소개한 대진 등대와 똑같이 하얀 등대예요. 근데 훨씬 크고요. 그리고 이 영도 등대가 있는 태종대는요. 등대 주변에 볼거리들이 정말 많습니다. 먼저 이 신선대 절벽을 따라 오르는 계단이 있어요. 산책 겸 겸사겸사 바다 경치를 즐기면서 계단을 오르면서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절벽 사이 좁은 틈으로 바닷물이 흐르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위나 절벽들이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연구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지질공원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지질공원은 국립공원과는 다르게 사람의 통행을 금지하지 않고 허용하면서 관광 자원화하고 교육도 하게끔 하는 그런 공원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보호도 하고 사람들이 보게끔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벽 끝에 앉아서 위험합니다. 안전하게 잘 앉아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높은 절벽 끝에 앉아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탁 트인 바다 전경을 보고 있습니다. 절벽 나오니까 제가 또 실현은 한 것 같아서. 오금이 저리나요? 네. 아무튼 그래도 좀 약간 주의만 잘하면. 그럼요. 네, 주의만 잘하면 정말 눈에 아무것도 방해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냥 눈앞에 펼쳐진 게 다 바다인 거니까 제대로 정말 바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등대가 있고요. 등대 밑으로 넓게 절벽이 펼쳐져 있어서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태종대 혹시 가보셨어요? 부산을 가면 태종대를 꼭 가봐야 되는데
가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예전에? 예전은 아닌데도 태종대를 가봤었나? 5, 6도까지는 가본 것 같은데. 백스코도 가보고. 모르겠습니다. 안 가본 것 같아요. 승철 씨한테는 별로 기억에 남지 않았나 봐요, 여기가. 네, 그렇습니다. 절벽 위험합니다. 승철 씨의 목숨은 소중하니까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그 관광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지를 못해가지고 영상을 보고 나니까 태종대에도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요. 태종대. 대학교가 아니죠? 낙성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낙성대 하니까 누가 장난을 쳐놨더라고요. 안내 방송으로. 네. 이번 역은 낙성대역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낙성 유니버시티 뭐 이러더라고. 누가요? 누가 장난을 그렇게 쳐놔가지고 유튜브에 떠 있는데 한번 보세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그 장난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장난이에요. 편집을 이렇게 해놨어. 그런 거구나. 이 열차는 몇 호선 다 갈아탈 수 있어. 1호선부터 9호선까지. 네, 그 영상도 제가 챙겨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영상 볼까요? 네. 네. 붉은 노을처럼 난 널 사랑해. 이문세까지 가능한가요? 네. 여기 등대 주변에 어떤 볼거리들이 있는지 세 번째 영상에서 나오는데요. 네. 먼저 CNC 갤러리가 있어요. CNC가 무슨 뜻이냐면 보다의 영어 C 네. 그리고 바다의 영어 C를 따서 지은 거예요. CNC. 네, 보다와 바다 이렇게 CNC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림을 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꽃그림도 있고 뭔가 자갈을 형성한 것 같은 추상화도 있고 산 위에 달이 떠오른 거를 작가만의 시선으로 이렇게 새롭게 해석한 그림도 있고 비 내리는 도시를 그린 사실적인 그림도 있어요. 이렇게 뭔가 사실적인 그림도 있고 추상화도 있고 종류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사 박물관도 있는데요. 이 백악기 시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뭔가 돌도 있고 화석도 있어요. 이 화석은 새 같은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암모나이트도 있어요. 네, 암모나이트는 그 시대의 조개류죠. 네. 그리고 박물관도 아닌데 이 부산의 태종대에서 이런 공룡시대의 화석들을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잘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정말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화석들도 많이 나오나 봐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호기심을 채우기에 좋은 것 같고 또 바다가 보이는 야외 무대에서 아까 그 붉은 노을 같은 음악 공연이 펼쳐집니다. 네. 또 굉장히 자주 다양한 공연이 열리기 때문에 언제 가더라도 많은 분들이 즐기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코너 타이틀이 영상 여행 아니에요. 정말 이 영상 미학을 보면서 오늘은 신나게 여행을 떠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죠? 네, 맞아요. 듣기만 해도 뭔가 시원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명소구나, 좋은 장소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영상 해설은 꼭 들어야겠다. 뭐 음악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등대 가는 길과 등대 주변의 경치, 관광지 이런 게 나왔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등대가 소개됩니다. 네. 마지막 영상 볼게요.
수려한 경관에 해양 문화가 전봉이 되어 있는 생소하면서도 그냥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오시는 분들도 같이 즐길 거리가 하나 더 플러스된 그런 개념 그렇게 또 생각을 좋게 하고 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영상과 음악이 잘 어우러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노래가 궁금하네요. 이 색소폰 소리와 백고동 소리가 참 잘 어울렸어요. 네, 분위기가 또 전환이 됐죠. 네. 이 등대 위에 원형으로 된 사무실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일하는 분이 영도 항로 표지관리소 김흥수 소장입니다. 네. 굉장히 집중한 표정으로 신호기를 만지다가요. 계단을 올라서 꼭대기로 가는데요. 이 등대의 불이 더 환하게 밝혀지도록 유리판을 닦으면서 인터뷰가 나옵니다. 자연 경관과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으니까 이런 등대에 와서도 즐거워하시고 좋은 추억을 안고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하죠. 네, 그래요. 등대 가서 뭐해?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등대 가서 뭐 할 건데? 그냥 뭐 한번 네. 사진 찍고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인식이 많죠. 그런 대신에 이제 등대 구경 갈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겠어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볼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등대가 바다를 밝히는 역할, 이 역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게 참 자원활용도 되고요. 좋은 것 같다. 자원활용도 되고 관광지 개발도 되고 네.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람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자막은요. 밤에 등대에 불이 들어오고 고깃배들이 고기를 잡는 화면과 함께 나옵니다. 함께 혹은 혼자 가만히 다녀가면 자연스레 마음 풍성해지는 문화가 있는 등대예요. 네. 문화가 있는 날이 또 생각나기도 하고요. 문화가 있는 등대라는 게 마음에 참 드네요. 자, 그러면 전체 영상 볼까요? 거대한 절벽에 파도가 부딪힙니다. 절벽 끝에 앉아 넓게 펼쳐진 바다를 보는 사람들. 절벽 위에 자리한 흰 등대가 바다를 내려봅니다. 시민의 빛 등대의 변신. 대한민국 최대 항구 도시 부산.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어 한 곳을 쳐다봅니다. 영도 다리를 지나던 자동차들이 사라지고 다리의 일부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면 그 사이로 커다란 배가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향하는 곳은 태종대에 위치한 영도항로 표지관리소, 즉 영도 등대입니다. 100년 넘게 부산항을 책임져온 등대. 절벽을 따라 난 계단을 걸어 오르는 사람들. 거대한 기암 절벽들이 바다에 맞서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벽 위에 올라 푸른 바다를 내려다봅니다. 이 절경에 맞닿은 등대를 찾는 사람들. 이곳의 볼거리 중 하나인 CNC 갤러리. 전시된 그림들을 찬찬히 봅니다. 이곳에서는 1년 내내 다채로운 전시가 열립니다. 또 다른 볼거리, 자연사 박물관. 백악기 화석과
암모나이트까지 이곳에서 공룡시대의 역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파도 소리 반주 삼아 바닷바람 낭만 삼아 음악회 열리는 등대. 영도 등대는 사람이 관리하는 등대입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영도항로 표지관리소 김흥수 소장. 김 소장이 신호기의 스위치를 조작합니다. 단순히 백길만 알리던 등대의 변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됐습니다. 등대의 계단을 오르는 김 소장. 수리양 경관에 해양 문화가 전봉이 돼 있는 생소하면서도 그냥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오시는 분들도 같이 즐길 거리가 하나 더 플러스된 그런 기념, 그렇게 또 생각을 좋게 하고 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석양이 지는 저녁 하늘에 붉게 물든 등대. 밤이 되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불을 밝힙니다. 영롱한 빛은 바닷길을 밝히고 시민의 빛은 행복이 됩니다. 함께 혹은 혼자 가만히 다녀가면 자연스레 마음 풍성해지는 문화가 있는 등대.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코너는 세종 포커스입니다. 오키 씨가 진행합니다. 네, 가을 이사철이 되면서 전셋값 폭등의 강도가 월등히 세졌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요, 전셋값이 매매값의 80%에 달하는 아파트도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2년 후에 재계약을 하면서 몇 천만 원을 올려주는 경우도 꽤 익숙한 풍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 2일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세종 포커스에서는 이번 구의 주거 대책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의 김민태 사무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아서 전셋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게 구의 주거 대책이죠. 어떤 대책인가요? 네, 이번 대책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정부의 주거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지원이 미흡했던 대학생이나 저소득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노후주택 리모델링 임대를 도입하고 공공실버주택도 16개 동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임대주택을 최대 2만 가구로 확대하고 원스톱 주거 안내 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스톱 주거 안내 시스템은 12월부터 마이홈 포털, 상담센터, 콜센터 등을 동시에 운영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다양한 대책들이 만들어졌는데 특히 단독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인가요? 예,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LH에 위탁하거나 직접 다가구 주택으로 개량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LH에 임대 관리를 위탁하면 LH는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측정해서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공급하고 집주인은 관리 부담 없이 정해진 임대 기간 동안 예상 임대 수익을 확정 지급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주인이 보통 이 주택 관리비, 수리비 이런 게 또 은근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또 저비용으로 할 수 있고 집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 또 임대 수익까지 노릴 수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입주자는 낮은 임대료에다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전세가 2년으로 계약이 되잖아요. 여기서는 단독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 선정이 되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최소 8년에서 최장 20년 동안 시세보다 낮은 50에서 80%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돼서 세입자들한테 보다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집주인들의 수요가 충분할까요? 네, 저희가 조사한 결과 서울시의 경우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단독주택이 약 6만 6천 호 정도 됩니다. 특히 서울 정릉이 단독주택 소유주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약 86%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힌 바가 있어 저희 정부에서는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번 대책이 누구보다 독거 노인과 대학생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셨었는데 그중에 특히 주목을 받은 게 새로운 개념의 임대주택이 도입된다는 거예요. 공공실버 주택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네, 공공실버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 노인을 위해서 1, 2층에는 복지시설을, 3층에는 주거시설을 복합 건축하고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에는 무장애 시설을 설치해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한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지원 임대주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 재정과 민간의 사회공헌 기금을 활용해서 2017년까지 총 16개 단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 건물에서 주거 생활도 할 수 있고 복지 혜택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독거 노인에게는 정말 좋은 주거 시설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뉴스테이법이 지난 8월에 통과되고 나서 실제로 최근 1호 뉴스테이인 인천 도화지구에 모델하우스가 개관하기도 했잖아요. 이 뉴스테이법이 뭔지도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뉴스테이 임대주택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저희 정부가 올해 1월에 처음 내놓은 정책인데요. 이것은 최소 8년 이상 임대료의 상승에 큰 걱정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 8월에 민간임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됐는데 이 특별법은 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를 위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및 금융지원, 택지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9.2 대책에도 이 뉴스테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임대특별법이 오는 12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뉴스테이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에 뉴스테이 활성화 방안을 담았습니다. 내년에는 LH 부지, 공급 촉진 지구 지정, 재정비 지역 활용 등을 통해서 뉴스테이 공급을 연간 최대 2만 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또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재부적 투자자 등의 확대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또 이 향후 뉴스테이 정책의 효과는 이미 공급된 인천 도화의 1호 뉴스테이 상품에 대한 실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인천 도화 반응이 어떤가요? 네, 인천 도화지구에 총 2,105가구를 공급을 했습니다. 대단위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약 5.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굉장히 높네요. 예, 그렇습니다. 모델하우스에도 매일 10,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시장의 반응이 높은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시장의 반응이 또 뜨거우니까 1호뿐만 아니라 2호, 3호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정부는 이번 1호 뉴스테이 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최대 2만 호까지도 공급량을 확대해 나가서 앞으로 좀 임대주택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런 뉴스테이 정책 이외에 그간 정부가 공공임대, 행복주택, 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을 여러 가지 추진해오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동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예, 정부에서는 그동안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12만 호를 공급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행복주택도 정부 목표인 2017년까지 14만 호 공급 계획의 46%인 6.4만 호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네. 또한
최대 97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금년 7월부터 개편된 주거급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또 전월세 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또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정부에서는 전세난 완화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양질의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뉴스를 활성화하는 등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의 김민태 사무관이었습니다. 이번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효과 있는 정책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종포커스였습니다. 네. 세종포커스까지 해봤고요. 자, 이게 날씨가 굉장히 좀 스산해지고 네. 가을이 됐습니다. 가을이 되면 음악이 땡긴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등대지기요? 아니, 가을이 되면은 어떤 노래가 생각나나요? 가을이 오면. 네, 그렇군요. 이거 아닌가요? 아, 뭐 좋죠. 뭐죠? 뭔데요? 아예 물어본 거예요. 아, 그냥 저한테 이거를 물어본 거였어요? 생각해둔 게 아니고. 네. 근데 제가 방금 부른 노래도 제목이 뭐죠? 가을이 오면. 아, 그런가요? 그것도 이제 이문세 씨 노래죠. 아, 네. 가을이 오면. 오, 이건 좀 안 똑같았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그 찬바람이 불면 내가 떠난 줄 아세요, 이런 노래가 생각나요. 그 노래는 제목이 뭐죠? 찬바람이 불면이죠. 아, 가사를 참 잘 짓네요. 제목 따라서. 네, 제목을 그렇습니다. 잘 짓는 거구나. 아. 혹시 오늘 제가 어리바리로 컨셉을 정한 것 같은데 좀 이상하네요. 오늘 굉장히 이상한 컨셉을 잡았는데 네. 왜 그럽니까? 오늘만 그러면 되니까 내일부터는 내일도 똑똑쟁이로. 그럴까봐. 내일도 그럴까봐 걱정이 많이 되네요. 아니요, 노래 퀴즈만 안 내면 될 것 같아요. 아, 왜요? 노래를 잘 모르나 봐요. 제목을 잘 모르나? 아, 모르겠네. 그래요. 네. 어쨌든 가을이 되면 노래가 많이 당기는 네.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노래 많이 들으시고 네.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네. 무슨 노래 들을 거예요? 가을이 오면. 알겠습니다. 네. 아, 빨리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9월 9일 수요일 귀의 날이었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홍옥희,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